안녕하세요. 여름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다가 비가 오다가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스닥의 움직임도 종잡을 수 없는 심한 변동성을 보여주며 요동을 칩니다. 풀이장에서 좋았다가 본장에서 주저앉기도 하는 반면 푸장에서 좋지 않다가도 본장에서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QAD 투자 같은 경우는 적립식 장투를 목표로 올해 2월부터 꾸준히 소량씩 담고 있는데요. 한참 하락하는 와중에 시작한 적립식이라 스타트는 좋지 않지만 원하는 시점이 올 때마다 지속 매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 자산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 흐름이 좋질 않아 원하는 만큼 매수를 하지 못해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역시나 단기 저점 매수로 조금씩이라도 모으니 수익률은 꽤나 방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QLD가 2022년 연중 마이너스 42%의 하락을 보여주는 와중에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5.6% 수준입니다. 백테스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매수를 했다면 수익률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 TQQQ 계좌 현황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42.6%로 한때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62%까지 하락했으나 7월 반등 이후 소폭 회복한 모습입니다. TQQQ의 연중 시장 수익률은 마이너스 61% 수준이네요. 아무래도 매매법 기준에 의해 하락장 초기에 분할 매수를 시작하다 보니 방어력은 좋지 않습니다. 저의 두 계좌에서 보셨듯이 QAD는 적립식 매수로 장투를 진행하고 TQQQ는 매수 타점에 진행 시드머니를 20회 분할 매수로 거치하여 목표 수익률의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QLD와 TQQQ를 계속 투자할 예정이고 추후 TQQQ는 시드머니를 현재의 10배 이상 키울 계획입니다. 물론 부동산이 정리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좀 반등하려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역시나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QQQ의 차트에서 현재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저항선을 뚫으면서 한 차례 상승이 있었으나 각 이평선들의 저항에 막혀 하락하였고 다시 한번 최근에 고점을 이은 저항선의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중이죠. 줄긋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항선이나 지지선도 결국 후행성이기에 선행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분명 차트를 분석할 때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트 분석을 적극적으로 매매에 반영하기보다는 백테스트하는 하나의 지표로 쓰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알고 있으면 분명 심리적으로나 매매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지 및 저항의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타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항선과 지지선을 긋지 않더라도 EMA 선들이 충분히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EMA의 수식과 특성을 아시면 더 좋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면은 QQQ의 최근 시기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6월 중순에 저점을 찍고서 7월에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추세 반전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1월부터 지속 하락한 모습의 차트를 보시면 워낙 하락세가 강해서 한 번도 저점을 높이는 추세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과 대조적이라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특히 저점을 높인 이후 위의 저항선을 한 번 돌파하고서 다시 하락했으나 지지를 받고 반등하였는데 이 또한 의미가 있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차트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을 또 쉽게 놓이질 않게 하는 차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PSQ 차트인데요. QQQ의 1배 인버스 ETF입니다. 추세를 보는 데 있어서는 세배보다는 실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보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1배의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버스답게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는 역배열로 꾸준히 그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인데요. 6월이 시작되는 시점에 EMA 60선이 200선을 돌파한 이후 120선도 200선을 돌파하면서 장기 이평선들이 60선, 120선, 200선으로 정배열을 형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60, 120, 200선의 각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PSQ의 차트를 보면 그동안 어느 정도 큰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이룬 적은 없었습니다. 2006년도 PSQ 상장 이후 단 한 차례만 빼고요. 바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시기입니다. 보시면 1차로 60과 120선이 200선을 돌파하고
다시 하락하며 주춤하는 듯 하였으나 2차로 재돌파하면서 급격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으로 따지면 급락한 시기인 것이죠. 이때를 제외하고는 주가가 요동치던 2015년에도 2018년에도 코로나 위기의 2020년에도 회색선 121선이 하늘색 선에 200일선을 돌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 5월경에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인버스 차트에서 EMA 120선이 200선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사실 과거 경험에 비추면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이러니 SQQQ를 사야 돼, 아니면 매도하고 잠수 타야 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너무 낙관만 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으니 여러 변수를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의 움직임에 확신이 있다면 하락 또는 상승에 대해 그에 맞는 포지션을 취하면 되겠죠. 그래도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저로서도 이와 같이 인버스는 하락하여 시장이 잘 회복하길 바랍니다. 2000년에서 2010년, 2010년에서 2020년의 구간은 매우 양상이 다른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로 찾아왔기에 2020년에서 2030년도 가벼운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판단과 그에 따른 선택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꼭 신중히 생각하여 옳은 포지션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성투하세요.